그래서 그때 원래는 보상이 안 나오는 사건이었는데 총 한 15억 정도 아마 보상금이 나왔던 걸로.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어업 보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공익사업은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업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된 일이 많진 않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나 항만건설 사업,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바닷가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어업 보상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어업 보상은 워낙 특수한 분야에 속하고 토지나 지작물과는 보상 절차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본 전문가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것조차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인 제가 어업 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어업 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을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면허업은 정치망업, 마을업과 같이 일정한 장소나 방법으로만 행해져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특정인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이루어지는 어업입니다. 수산업법은 이러한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허가업은 근해업, 연안어업과 같이 어업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위하도록 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허가업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어업은 면허업이나 허가업에 포함되지 않는 어업으로서 그 종류로는 나잠어업, 매손어업이 있습니다. 신고업의 유효기간도 5년입니다. 어업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업을 시작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줄여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어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전에 시작한 어업만이 어업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전에 어업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면허,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고요. 3인 가구의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을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등까지 면허나 허가, 신고가 유효해야 하고요. 면허, 허가, 신고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실제로 손실이 발생해야 어업 보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어업보상금의 평가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의 손실액 산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허업, 두 번째는 허가 및 신고업의 손실액 산출 방법입니다. 먼저 면허업의 손실액 산출 방법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해당 공익사업을 인해서 어업 면허가 제한된 경우, 정지된 경우, 취소 또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년 수익액이란 평균 연간 어획량을 평균 연간 판매 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 어업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영업이익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손실이 큰 경우는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취소 또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평년 수익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년 수익액을 12%, 즉 0.12로 나누면 약 8.33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면 평년 수익액의 8.33년치를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허가 및 신고업의 손실액 산출 방법도 세 가지로 나뉘고요. 산정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면허업의 경우와 비슷한데 마지막 부분 취소된 경우는 3년분의 평년 수익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서 면허업의 8.33년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업 보상은 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과 같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보상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어업 보상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어업보상금 감정평가 절차에서는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어업 손실액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이 별도로 선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업 손실액 조사기관은 해양수산부에서 그 명단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학교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사기관이 어업 손실의 범위와 정도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들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조사기관마다 전문성, 인원수, 수행 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기관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업보상은 다른 보상에 비해서 사업시행자가 어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업보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보상보다도 어업보상은 어민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본인이 어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로서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어업보상에 관한 사건 처리 경험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어업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